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이라는 단원이죠. 209쪽 들어갑니다. 자, 이 단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알아둬야 할 게 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이 단원의 제목이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 적용이죠.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 적용.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자, 공법관계 뭘 적용해야 돼? 당연히 공법을 적용해야겠죠. 근데 공법관계 뭘 적용하자는 겁니까, 지금? 사법을 적용하재요. 공법에 왜 사법을 적용하자 이런 말을 할까? 예. 공법에 흠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법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을 사법으로 한번 메워보겠다, 지금 이런 말이죠. 공법에 왜 흠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 예, 공법은 말이에요. 역사가 짧아요. 역사 짧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이 유동 가변적이다. 행정이 자꾸 바뀐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법률에 어떤 경직성이 있다라거나 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성문법의 흠결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 성문법의 흠결이 발생했을 때, 공법의 흠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사법을 들이댈 게 아니라 유사한 공법이 있는지 유추 적용해보자. 뭘? 공법을 유추 적용해보자라는 거죠. 공법을 유추 적용하자라는 것이 물론 법령에도 있기도 합니다. 본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을 따라라. 본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참 많이 있고요. 행정소송법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도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법령 규정이 없더라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이제 다수 학자들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판례들이 있느냐면은 일단 관세법에 관세 환급 규정에 흠결이 있었어요. 관세 환급 규정에 흠결이 있었습니다. 관세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되돌려줍니다. 환급. 근데 어떻게 되돌려줄 것인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되돌려줄 것인가? 다 되돌려준다면 이자는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규정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 소송까지 갔는데 소송 가니까 뭐래요? 국세 기본법을 유추 적용하라. 국세 기본법을 유추 적용하라라는 것이 바로 판례 태도더라 이거죠. 또 어떤 판례도 있냐면은 그 재외지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재외지 보상 규정이 없었어요. 재외지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뭘 통해서 유추 적용하라? 하천법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라라고 판시된 적이 있어요. 자, 재외지가 뭐냐면 봐 이거야. 김신의 땅, 이신의 땅, 박신의 땅, 최신의 땅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하천 이렇게 하천을 내요. 따라서 하천을 내기 때문에 하천 부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해야겠지. 그리고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했어요. 근데 제방은 어디다 쌓느냐면은 이만큼 쌓는 거야. 이만큼. 따라서 하천과 제방 사이에 여기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재외지라 불러. 재외지. 근데 하천은 보상 규정이 하천법에 있었는데 재외지는 보상 규정이 없는 거예요. 토지를 뺏어라 라는 말은 있지만 어떻게 물어줘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소송 갔는데 이 재외지 보상 규정이 하천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면 된다라고 판시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판례는 이렇게 공법에 흠결이 있을 때 유사 공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라라고 판시한 적이 꽤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는 공법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유사한 공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사한 공법이 없으면 이걸 사법이라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법이라도 이제 적용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소극설이 있어요. 소극설이니까 뭐야?
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이지. 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누구냐면 오토마이어입니다. 오토마이어. 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사법 체계가 다르잖아. 공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 공법에 사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체계가 다르다고 안 돼.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사건은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은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왜? 소급입법이 안 되니까. 따라서 다른 사건들, 이후 사건들은 만들어 해결하면 되겠지만 이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 적극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적극설은 여러 학설로 나눠지는데 여러 학설 중 여러분들은 2개 정도만 직접 적용설이 있어요. 직접 사법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게 직접 적용설이 있죠. 그 다음에 유추 적용설이 있어요. 유추 적용설은 공법을 사법에 갖다 적용하되 사법의 사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사법적인 요소를 빼고 공법에 맞추어 변용을 가하여 적용하자. 이게 바로 유추 적용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적용설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 하나마다 그 성향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개별적 적용설이 됩니다. 이 중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다수설이 바로 유추 적용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추 적용설에 의하면 어떤가? 권력관계는 본래적 공법관계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 예외가 없다는 말, 예외가 있다는 말이었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외, 오케이, 가능. 뭐 이런 말인데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떤 것들? 뭐 법의 일반 원칙, 모든 법을 관통하는 일반 원칙이죠. 뭐 예컨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어떤 것들, 신의 성실 원칙이라거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민법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모든 법을 관통하는 일반 원칙 맞죠? 예, 모든 법을 관통하는 일반 원칙입니다. 따라서 권력관계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의 기술적인 약속들, 뭐 예컨대 물건이라거나 그 다음에 물건이 여러분들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98조 규정입니다. 민법 98조. 그 다음에 뭐 시효제도의 취지라거나 기간의 개념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법의 기술적인 약속으로서 모든 법을 다 관통하는 일반 원칙이다. 혹은 기술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리관계는 어떤가? 관리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이에요? 원칙적으로 사법이에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됩니다. 원칙이 그리고 공공성이나 윤리성의 성질을 띠게 되면 이때 공법을 적용하지요. 공공성, 윤리성.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 전례적 공법관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 관리관계는 두루 적용할 수가 있다. 오케이 말이죠. 자, 그러나 적용될 수 없는 것도 있겠지. 자, 그러나 적용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더라. 자,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사적 자치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행위 무능력자 규정이 있어요. 행위 무능력자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 행위 무능력자가 무슨 말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행위 무능력자란 이 말의 준말이에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혼자서죠.
유효하게 못하는 사람, 법률 행위를 혼자서 유효하게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를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행위 무능력자, 법률 행위를 혼자서 못하는 자, 행위 무능력자. 어떤 또 법률 행위를 또 모르는 말이네. 법률 행위 모르는 말. 자, 법률 행위가 뭘까? 법률 행위가 뭘까? 자, 이쪽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잠깐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용어가 또 있어요. 법률 행위라는 말. 이 말을 모르네. 그죠? 행위 무능력자란 법률 행위를 혼자서 유효하게 못하는 사람.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혼자서 못하는 사람. 법률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의사, 뜻, 내 뜻을 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표시한 뜻 그대로 법률 효과,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일어남, 이를 법률 효과라 불러요. 법률 효과란 뭐라고요?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일어남. 자, 내 뜻대로 내 권리나 내 의무가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제가 200원을 가지고요, 밀크 커피를 막 먹여야겠다 싶어서 자판기에 갔습니다. 자판기에 가지고요, 200원을 집어넣고 밀크 커피를 누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저는 200원을 드리고, 당신한테 드리고 밀크 커피를 먹고 싶어요. 자, 거긴 무슨 율무차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의사를 이렇게 밀크커피에 누르는 것이죠. 그럼 200원을 넣고 밀크커피를 눌렀기 때문에 선생님은 200원의 밀크커피를 먹을 권리가 발생했고요. 상대 자판기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저한테 200원만큼의 밀크커피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 측도 선생님한테 의사를 표시해 놓은 것이죠. 당신한테 내가 200원을 받으면 밀크커피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래서 200원을 여기는 200원 밀크커피, 의사를 다 표시해 둔 거지. 그래서 의사 상대 측이 해오면 거기에 따라 서로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법률 행위입니다.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법률 행위 되게 많겠다, 그죠? 예, 내가 아이패드 하나를 구입했다. 법률 행위야. 내가 아파트 하나를 샀다. 자동차를 구입했다. 무슨 헬스장에 등록했다. 무슨 고시원에 등록했다. 이게 다 법률 행위야. 그죠?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 말고 대응되는 건 없느냐? 여러분들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준법률 행위 뭐냐?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있긴 하는데 법률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법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법이 정해놓아서 법이 정해놓은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대로. 법이 정해놓은 대로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수업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더니 어떤 꼬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니? 했더니 아저씨 저 길을 잃었어요. 이 길을 잃었어? 그래. 집이 어딘데? 저 노량진이에요. 노량진이야? 마침 이 아저씨도 노량진에 가는 차인데 내가 노량진 좀 잘 알거든? 내가 데려다 줄게. 자, 버스 탈까? 아저씨 저 버스 타기 싫어요. 택시 타고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 택시 타자. 근데 아저씨 저 배고픈데 짜장 좀 사주세요. 그래, 짜장 먹자. 저기 저 풍선도 사줘요. 오냐, 풍선 사자. 그래서 풍선 사줬고요. 짜장 먹였고요. 그리고 택시 태워서 노량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준단 말이야. 자, 인간의 행위죠. 선생님이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다고, 이런 의무가 있다고. 어떤 권리? 일단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꼬맹이 참 짜장을 잘 먹더라고요. 2그릇 먹었습니다. 자, 얼마냐면, 그 다음에 풍선 하나가 얼마냐면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택시비는 반절로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러는 동안 선생님은 그 집에 통제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 자녀 길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안심하세요. 저 학원 강사 노량에서 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 누군데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통제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대로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준법률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법률 효과,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법률 효과,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내 뜻대로 일어나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야겠다는 대로 법률가 발생하면 법률행위고 법대로 발생하면 준법률행위인데 이렇게 인간의 행위가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면 이런 행위를 일컬어 법적 행위다 라고 불러요. 법적 행위다. 법적 행위. 그럼 인간의 행위지만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행위도 있습니까? 당근이죠.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없는 행위도 있어요. 이런 행위를 일컬어 사실행위다 라고 부르는 거야. 사실행위다. 자, 내가 눈뜨고 아침에 일어났어. 인간 행위죠? 권리 의무 변동 없잖아. 어제 내가 설거지를 안 해놓고 잤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죠?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있습니까? 오늘은 토요일. 청소 좀 해야겠다. 청소했습니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인간의 행위지만 말이에요.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없으면 이를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라 부릅니다. 사실행위다. 자, 사실행위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는 행위, 법적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행위, 내 뜻대로 법률행위, 법대로 준법률행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린 예는 다 공법이었어요? 민법 관계였어요? 민법 관계였다 이거죠. 그죠? 물론 지금 우리는 민법 관계를 하고 있어요. 민법 관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 법률행위란 말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준법률행위란 말 모르면 여러분들 행정법 못해. 사실행위란 개념이 안 잡혔으면 여러분들 행정법을 못해. 물론 여러분들이 가려낼 필요는 없어. 이건 사실행위야. 이건 법률행위야. 이건 가려내야겠다. 뒤에서 가려낼 수 있어. 충분히 우리가 외워야 돼. 4개가 있고 6개가 있어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마. 근데 사실행위인지 등을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가 없어. 가려낼 필요도 없어. 다만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는 행위다. 법적 행위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행위다. 뜻대로면 법률행위, 법대로면 준법률행위. 이 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 행정법 강의 적용시켜보자는 거지. 계속 나온다고 했지. 그럼 여러분들 행정청 뜻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오케이? 행정청 뜻대로 국민들에게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면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럼 여러분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가 행정청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가 행정청 마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량이야, 기속이야? 대답해요. 재량. 맞다. 그죠? 왜냐면 행정청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국민의 권리, 의무가. 그러니까 행정청 마음이란 말이야. 재량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준법률행위적 행위는 뭐겠어?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법이 정한 대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의 변동이 있으면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행정청의 행위 때문에 행정청 뜻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으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대로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 행정청 행위 중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는 행위도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 불러? 사실행위. 공법적 사실행위. 자,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했지, 청소했지,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는 사실행위라고 했지. 시에서도 여러분들 청소를 한단 말이야. 시에서도. 아침마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겠다. 그죠?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하죠? 공법상 사실행위 이렇게 불러요.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도로공사를 한단 말이야. 공법상 사실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청 행위 중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는 행위. 이를 우리는 사실행위, 공법상 사실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보시죠. 우리 지금 법률행위란 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법률행위를 내 뜻대로 권리, 의무를 혼자서 못 바꾸면 행위 무능력자란 말이야. 자, 아까 행위 무능력자로 건너갑니다.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행위 무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혼자서 유효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 뜻대로 권리, 의무를 못 바꾸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 첫 번째, 민사상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민사상 미성년자는 현재는 만 20세야. 만 20세. 현재는 곧 바뀔 거예요, 19세로.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은 20세니까 20세. 민사상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혼자서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학원 이렇게 나가보면은
지금 고3 막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막 파릇파릇한 눈으로 막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친구, 넌 지금 몇 살이니? 하면은, 만 18세요. 만 19세요.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행위 무능력자다. 법률 행위를 혼자서 못해요. 선생님, 저 이 학원 제가 등록했는데, 그러니? 너 핸드폰은 어떻게 했냐? 핸드폰은 엄마랑 같이 가서 했어요. 그렇지? 핸드폰은 엄마랑 같이 했지. 네가 행위 무능력자니까 그래. 근데 학원 네가 뜻대로 했니? 예, 제 뜻대로 했습니다. 책도 제가 샀는데요. 사실은 고시원도 제가 골랐는데요. 여러분들, 행위 무능력자예요. 혼자서 자신의 뜻대로 권리 의무를 못 바꿉니다. 다만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은 용돈의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원 등록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부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헬스장 등록, 고시원 등록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취소예요. 취소. 두 번째, 한정치산자가 있습니다. 한정치산자. 용어가 곧 바뀔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한정치산자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심신박약자다라고 생각하세요. 심신박약자. 반나절내 정신, 반나절 너무 정신. 이 양반들한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권리 의무 바꾸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가정경제 파탄이 우려되는 자도 한정치산자입니다. 가정경제 파탄이 우려되는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는데, 명품 가방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겁니다. 저거 사야 되는데 못 사면 우울증이 걸리고 난폭한 행위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월급이 200만 원 돼. 근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질러야 돼. 6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그래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 며칠 갯방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놓고 말이죠. 다른 명품 가방 들으면 또 사야 돼. 안 사면 또 막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또 질러버립니다. 집문서 들어가서 질러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가정경제 파탄이 우려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여보 우리 법원 좀 같이 갑시다. 법원 좀 같이 가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인데 미치겠습니다. 명품 가방이 집에 가면은 쭉 걸려있어요. 근데 또 사고 싶어라 미치겠어요. 우리 한정치산자 증 하나만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 분이 정말 정신질환적 측면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렇군. 그러면은 한정치산자증을 발급해줘요. 한정치산자증을 발급받으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서 질러 이러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가서 1,000만 원짜리 무슨 명품 가방 하나 질러 갔습니다. 집문서 들고 와서. 그러면 아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샀어? 여기 샀어? 증을 보여줘야죠. 우리 국가가 인정한 예컨대 국가가 인정 뭐랄까 또라이입니다. 바꿔주세요.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치산자 법원에서 증을 발급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있어요.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보다 한 단계 위다. 심신상실자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심신박약자라고 했죠. 박약자, 반나절내 정신, 반나절 너무 정신. 금치산자는 하루 종일 너무 정신이, 하루 종일 심신상실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권리 의무를 혼자서 바꾸게끔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이 행위 무능력자인데, 행위 무능력자는 민사상 취소예요. 민사상 취소입니다. 그런데 공법은 어떤가? 공법 원칙 취소입니다. 공법도 원칙 취소. 이분들이 공법적 행위를 했다.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일부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도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선거법의 선거 몇 살 이상 할 수 있습니까? 19세. 그죠? 19세. 그 다음에 공무원법. 공무원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죠. 도로교통법. 몇 살 이상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까? 18세 이상이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법, 우리 꼬맹이 말이죠.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이거 쌤이 다 물어내야 돼요. 유효야, 유효 다. 오케이? 혹은 우편법, 이분들이 발송한 우편물, 이분들이 수령한 우편물 다 뭐다?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 공법상에서는 이렇게 유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효인 경우도 있으니, 사법을 똑같이 공법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지금 우리 그러나 사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행위무능자가 이렇게 좀 길어졌네. 왜 법률행위란 말 설명하다 보니까. 자, 세 번째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세 번째 공서양속 규정이 있어. 공서양속이 뭐냐면은 공공질서 선량한 양속에 준말이에요.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면은 민법은 무효입니다. 어떤 거 있을까? 공서양속. 예를 들어서 첩관계. 내 작은 마누라가 돼주실래요? 첩관계. 아파트 한 채 드릴게요. 무효예요, 무효. 공서양속 위반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못 갚으면은요, 나 당신 거야. 나 당신 노예가 될래. 라거나,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것들 다 뭐야? 다 공서양속 위반, 무효입니다. 공법은 어떤가? 취소해요. 공법상에서 공서양속 위반은 취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공법에서 무효가 되려면은 중대 그리고 명백해야 되거든요. 명백해야 돼. 명명백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서양속의 기준이 어때? 명명백백한가? 그렇지 못하거든. 이를테면은 EBS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인 김수영의 일생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부인이 3명이었대요. 근데 당시 부인이 3명이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평했냐면은, 야, 능력 좋은데? 이렇게 평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부인이 셋이면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한 분을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세 분이나 모시고 살다니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하여간 지금은 공서양속 위반이죠. 그러나 당신은 어떻습니까? 공서양속 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초부터 그게 공서양속 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명명백백성 충족이 어려워요. 그래서 취소입니다. 취소. 네 번째, 의사표시하자. 의사표시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의사표시에 두 개가 있어요.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는 민사상 착오는 취소 사유가 돼요. 취소입니다. 공법은 결과에 따라 달라요.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인 경우도 있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제3자 물건 압류했다. 무효입니다. 착오로 공무원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취소입니다. 착오로 여러분들이 그 선거를 할 때 1번에 찍을 걸 2번에 찍었다. 2번에 찍을 걸 1번에 찍었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에 따라 착오는 유효인 경우도 취소인 경우도 무효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비지인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비지인의 의사표시는 참말이 아니라는 거야. 참뜻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다. 참뜻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다. 여러분들 저희 수업을 지금 수강하시는 우리 동영상 수험생 여러분, GT고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8시에 제가 노량진 역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나오세요. 12월 30일 날 노량진 역 앞에서 밤 8시에 만나가지고 저랑 그 회센터 가서, 바로 옆에 회센터 있어요. 회센터 가서 우리 소주 한잔 먹고요. 2012년을 기쁜 마음으로 한번 맞이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합격해야 되니까 자, 다들 모이세요. 선생님 거짓말하고 있어요. 참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는 의사표시예요.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민법이에요. 여러분하고 선생님은 민법 관계입니다. 비즈는 의사표시예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참뜻이 아닌 의사를 선생님이 예를 들게서 표시했습니다. 무효입니다. 혹시 나와서 또 선생님 문자 하려 그날 선생님 안 나가요. 그때 수업 있어요. 자, 공법은요. 비즈는 의사 표시가 의효입니다. 표시한 그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왜냐면 모르잖아. 이 사람의 속마음을 언제 다 알겠어요. 행정민원인들의 속마음을 언제 다 알겠어요. 참뜻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진짠가요? 언제 다 물어보겠어. 그래서 표시한 그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십니다. 시험을 보시는데 1번에 3번을 써야 되는데 거짓말로 4번을 썼어요. 이렇게 마킹을 했어. 근데 4번이 정답이더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야. 표시한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그럼 판례가 있느냐? 예. 판례가 있는데 먼저 여군 하사관 전역 지원서 사건이 있습니다. 여군 하사관들이 전역 지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했습니다. 제대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참뜻이 뭐겠어요? 처우 불만? 예,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다 수리했어요. 그래 제대한다고? 나가. 이래버렸습니다. 표시한 그대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직서 사건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상관이 특청을 당하니까 잘리니까 여기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상관 자르는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이에 집단으로 역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다 수리했어요. 참뜻은 뭔데? 참뜻은 항의죠. 항의. 근데 표시는 어떻게 했어? 사직서로 표시했지? 다 이거 수리야. 다. 나가. 오케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는 의사표시 표시한 그대로 유효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5번째 기간 계산이 조금 달라요. 기간 계산이 조금 다른데 이 기간 계산 여러분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야. 기간 계산. 다음 시간에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겁니다. 6번째 시효가 좀 달라요. 시효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역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7번째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7번째 주소가 좀 달라요. 주소가 어떻게 다르냐? 일단 민사상 주소는 공법상 주소랑 달라요. 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펜팔을 6년이나 했습니다. 펜팔 6년이면 아주 오래 한 거죠. 제가 주민등록지가 어디로 돼 있었냐면은, 전주로 돼 있었어요. 제가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로 돼 있는데, 선생님이 학교를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 펜팔 그 여성분 6년간 했는데 저를 배신하고 시집을 갔어요. 다른 남자한테.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제가 주소를 알려줬으니까 펜팔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주소는 그 여성분하고 선생님은 무슨 관계니까? 민사 관계니까 주민등록지를 알릴 필요는 없잖아. 편지를 받아볼 그곳이 주소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디가 되는 거죠?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생활의 근거지가 주소가 됩니다. 생활의 근거지. 주소가 몇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복수지입니다. 그 여성분한테 그랬죠? 7월달, 8월달은 제가 방학 때문에 시골에 가 있으니까 시골로 편지 보내세요. 1월달, 2월달 저도 보내세요. 2개, 3개 있어요. 상관없어요. 생활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 여기가 주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법상 주소는 어떻습니까?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가 공법상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원서를 쓴단 말이야. 원서 쓸 때 내가 지금 노량진에서
뭐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노량진 주소 써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지를 써야 됩니까? 당근 주민등록지를 써야 되겠죠?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죠? 자기 주소를 쓰고 뭐 단 합격자 발표는 이 주소를 해줄 것 이럴 수가 없어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수주의고요. 실제 자기가 거주하느냐 거주하지 않느냐고 아무 상관없어. 그죠? 주거 목적으로 3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바로 주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입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7가지 등은 공법의 사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끝났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공법 관계에 사법을 적용하자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이. 왜 공법을 적용해야지. 왜 공법에 사법을 적용하자란 겁니까? 이유는 공법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란 말이죠. 공법에 흠결이 있어요. 그럼 왜 공법은 흠결이 있는 것인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은 유동가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행정 유동가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률의 경직성 등등등등등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법, 공법은 흠결이 많아. 그래서 사법이라도 배우자 뭐 이런 말인데 처음부터 공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법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일단 유사한 공법이 있는지를 찾아 공법을 유추 적용해보자라는 거죠. 유추 적용을 해보자. 우리 법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다고 했지? 본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을 따라라. 이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더라도 다설과 판례는 공법을 유추 적용하라. 뭐 이런 거죠. 판례 어떤 판례 있었어요? 아까 관세법 흠결, 국세기본법 유추 적용하라, 재외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재외지 보상규정 없어가지고 유추 적용했었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을 유추 적용할 것이 없으면 이제 사법이라도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사법을 적용하지 말자. 바로 소극설, 오토마이에 있었죠. 적용할 수 있다. 적극설인데 적극설도 직접 적용하자, 유추 적용하자, 개별적으로 적용하자 등등등이 있었지만 우리는 뭐가 다설이다? 유추 적용설이 다수설이다. 유추적용설. 유추적용설 다설인데 권력관계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사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력은 본래적 공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란 말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거나 법의 기술적인 약속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기술적인 약속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관계는 어떻습니까? 원칙이 공법이에요? 원칙이 사법이에요? 원칙이 사법이죠. 원칙이 사법이기 때문에 두루 사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다음과 같다 해서 우리가 사적 자치 살펴봤죠. 두 번째 행위 무능력자 살펴봤죠. 행위 무능력자, 민사 미성년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데 민법은 취소지만 공법은 일부 유효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양속 위반, 민법은 무효지만 공법은 취소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의사표시 하자. 착오는 민사는 무조건 취소지만 공법은 결과에 따라 유효인 경우도 무효인 경우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은 무효, 공법은 유효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중요해. 이건 별표 때리자. 비진의 의사표시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뒤에서 배울 사인의 공법행위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기간 계산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시효제도가 다르다. 그 다음에 주소가 다르다. 주소는 뭐 한번 출제가 됐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공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 사법 적용이라는 단어인데 참고 좀 할게요. 뭘 참고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행위 무능력자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행위 무능력자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의사 무능력자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책임 무능력자라는 것도 있어. 이런 게도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행위 무능력자는 뭐였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못하는 자였잖아. 그죠?
그럼 의사 무능력자는 뭐냐? 의사 무능력자는 개별 구체적인 상황 판단력이에요. 개별 구체적인 상황 판단력. 예컨대, 쌤 지금 30대 아저씨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주 2병만 먹으면 이제 선생님 필름이 끊겨요. 액 이런단 말이야. 액 이러는데 누가 아저씨 소주 좋아요? 소주 좋아요. 소주 한 병 사드릴 테니까 차키 넘겨. 소주 사준다고 차키 내가 넘기지 라고 소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차키를 넘겼습니다. 자, 이 행위는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라는 건데, 만취 상태로서 자기의 개별 구체적인 상황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경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랬었다는 사실만 그 다음날 입증하면 차키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쇼크 상태에 있는 백치자라거나 이렇게 만취자, 백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 판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민법도 공법도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에서 안 나온 거야. 왜? 이 단원에서 지금 민법적 규정을 똑같이 공법에 적용하지 말자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잖아. 다르기 때문에 민법과 공법이, 그죠? 사법과 공법이. 근데 이건 사법 공법이 다 똑같아. 무효야. 그러니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오케이? 의사 무능력자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민법 공법이 다 무효야. 책임 무능력자는 이 두 개가 민법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라면은 책임 무능력자는 형법 관계 용어야. 형법 관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 따라서 책임을 물릴 수가 없는 사람. 즉 처벌할 수 없는 사람.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자.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그 다음에 무슨 심신박약 상태, 농화자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혹은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은 어떤가? 형법 자체가 공법이긴 하지만 우리 행정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일부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책임 무능력자는 형사 용어다. 어떤 사람을 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즉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책임 무능력자다. 이 두 개는 민사관계다. 법률 행위를 못하는 것이다. 이쪽은 개별 구체적인 상황 판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네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12쪽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행정법의 일반 원리와 사법의 일반 원리는 전혀 별개다. 그럴 리 있나요? 행정법 일반 원리랑 사법의 일반 원리는 전혀 별개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신의 성실 전혀 별개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죠? 2번 권력관계는 사법 규정 적용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전혀 말도 안 돼. 들렸죠? 전혀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법의 일반 원칙이라거나 법의 기술적 약속. 3번 관리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관계랑 성질이 다르다. 어때요? 관리관계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사법과 맥을 같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공성, 윤리성의 성질을 띠면은 그때 사법, 공법으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4번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이게 정답이죠? 예, 행정소송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 이름이 뭐였어요? 공법에 사법 적용하자, 유추 적용하자. 그 다음에 공법 유추할 거 없으면 사법도 유추 적용하자. 적용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는지를 살펴본 단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단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를 이어서 법률권과 법률사실이라는 단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